여러분, 만약 내일 아침에 눈을 떴는데 전 세계 원유 공급량의 20%가 그냥 증발해버린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 유가는 배럴당 200달러를 향해서 미친 듯이 폭주할 거고 우리는 또 한 번의 정말 혹독한 경기 침체를 맞이하게 될 겁니다. 이게 무슨 먼 미래의 가상 시나리오가 아니에요. 제 20년 실전 경험을 걸고 경고하는데 지금 우리가 바로 그 변곡점 위에 아주 위태롭게 서 있습니다. 오늘 분석은요, 단순한 지정학적 리스크 그런 차원을 넘어서 우리 경제의 동맥을 끊어버릴 수도 있는 이란발, 오일 쇼크의 모든 것을 아주 날카롭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 문장 그냥 언론의 자극적인 헤드라인이 아닙니다. 연기금이나 대형 펀드 매니저들 같은 소위 큰 손들이 매일 아침 의사결정을 내릴 때 직접 참고하는 바로 그 IM 증권 리포트의 한 구절이에요. 데이터가 지금 뭘 말해주고 있냐면요. 시장의 가장 큰 손들이 지금 이 상황을 얼마나 심각하게 보고 있는지 그 공포의 무게가 그대로 느껴진다는 겁니다. 네, 맞습니다. 미국과 이란의 갈등은 이제 전 세계 에너지 공급망 자체를 인질로 잡는 말 그대로 에너지 전쟁으로 번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 전쟁의 가장 치열하고 또 가장 중요한 전선은 바로 전 세계 경제의 숨통을 쥐고 있는 단 한 곳, 바로 호르무즈 해협입니다. 바로 이 호르무즈 해협, 전 세계에서 바다로 운송되는 원유의 약 20%가 여기를 지나갑니다. 그러니까 이 해협이 막힌다는 건 우리 글로벌 경제의 대동맥이 꽉 막혀버리는 거랑 똑같은 거죠. 그리고 지금 바로 그 혈관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탱크탑 리스크. 아마 좀 생소한 용어일 거예요. 근데 이게 개념은 아주 간단하면서도 정말 무서운 겁니다. 원유를 실어 나를 배가 막히니까 육지에 있는 저장 탱크가 점점 차오르다가 결국 넘쳐 흐르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할까요? 결국 유정의 밸브를 잠가야 하는 정말 최악의 상황으로 가는 겁니다. 파이프라인 같은 다른 운송수단이 있는 사우디를 빼면 대부분의 걸프만 산유국들한테는요, 이게 더 이상 만약의 문제가 아니라 언제의 문제로 다가오고 있다는 게 핵심입니다. 자, 이 표를 한번 보실까요? 호르무즈 해협 봉쇄가 얼마나 길어지냐에 따라서 유가가 어떻게 정말 기하급수적으로 폭등하는지를 보여줍니다. 단 몇 주만 막혀도 유가는 125달러까지 치솟고요. 이게 만약 3개월 이상 이어진다? 그럼 배럴당 180달러, 극단적인 경우에는 200달러까지도 갈 수 있다는 게 시장의 아주 냉정한 분석이에요. 추상적인 위협이 여러분의 지갑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구체적인 숫자로 바뀌는 바로 그 순간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뭘 봐야 할까요? 경험 많은 투자자들은요, 위기가 닥쳐올 때 시장이 보내는 아주 특정한 신호들을 절대로 놓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경고등 여러 개가 동시에 켜지기 시작했어요. 하나씩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이게 가장 근본적인 변화예요. 우리는 지난 10년간 저유가, 저금리, 낮은 신용 위험 덕분에 빚내서 투자하기가 참 쉬웠던 시대, 이른바 삼저 시대에 너무 익숙해져 있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고유가, 고금리, 고신용 위험이라는 3고 시대로 강제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이건 그냥 비용이 좀 늘어나는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에요. 지난 10년간 시장을 지배해온 게임의 규칙 자체가 뿌리부터 통째로 바뀌고 있다는 뜻입니다. 첫 번째 신호는 우리 금융 시스템의 기반함이라고 불리는 국채 시장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고유가가 불러온 인플레이션 공포가 전 세계 국채 시장을 지금 마구 흔들고 있는 거죠. 시장이 말 그대로 발작을 일으키기 시작한 겁니다. 이게 또 미국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 그래프를 보시면요, 유럽 경제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는 독일의 10년물 국채 금리가 2011년 유럽 재정위기 이후 최고치를 경신했어요. 영국, 프랑스도 마찬가지고요. 전 세계 안전자산의 기준점이 되는 주요국 국채 시장이 이렇게 흔들리고 있다는 아주 강력한 증거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숫자는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4.3%.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가 바로 이 경계 수준을 넘어섰습니다. 위험 수위로 보는 4.5%까지 정말 턱 밑까지 온 거예요. 이 정도 수준의 금리는요, 기업들의 자금 조달 비용을 급격히 높이고 여러분의 주택담보대출 이자를 끌어올리고 증시 전체의 가치를 그냥 짓누르는 엄청난 부담을 주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 신호는 더 이례적이고 훨씬 위험합니다. 보통 위기 상황에서는 주식 같은 위험 자산을 팔고 금 같은 안전 자산으로 돈이 몰리기 마련이잖아요. 근데 지금은 투자자들이 주식뿐만 아니라 전통적인 피난처인 금까지도 내다 팔고 있다는 점이에요. 이건 진짜 정말 안 좋은 신호거든요. 이 비교표가 핵심을 보여주죠. 2022년 위기 때와 정말 판박입니다. 금리가 오르니까
나스닥 지수랑 금 가격이 그냥 같이 무너지고 있어요. 이게 뭘 의미하냐면 자산 종류를 가리지 않고 오직 현금만 찾으려는 극단적인 현금화 현상입니다. 시장의 신뢰가 바닥까지 떨어졌다는 신호죠. 그리고 이런 금융시장의 공포는 단순히 숫자 노름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제 우리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실물 경제로 번지고 있습니다. 이 모든 충격이 결국 미국 가계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있을까요? 답은 아주 명확합니다. 고유가는 미국 소비자들의 구매력에 직접적인 타격을 주기 시작했습니다. 이 과정은 아주 직접적이에요. 첫째, 유가가 올라서 주유소 휘발유 가격이 갤런당 4달러에 가까워집니다. 둘째, 인플레이션 우려 때문에 모기지금리가 다시 오르죠. 그 결과 미국 가계의 실질적인 구매력은 급격하게 무너지는 겁니다. 저 멀리 이란의 유전에서 시작된 위기가 평범한 미국인의 직업까지 결국 도달한 거죠. 그럼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분석가들은 4월이 올해 시장의 방향을 결정할 아주 중요한 분수령이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 앞에는 전혀 다른 두 개의 미래가 놓여 있어요. 자,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이 두 가지 길을 우리가 명확하게 인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첫 번째, 이란 위기가 4월 이후에도 계속되는 최악의 시나리오. 이때는 고유가가 장기화되고 자산 가격은 추가 조정을 받으면서 특히 미국 바깥 지역에서 경기 침체가 현실화될 겁니다. 반면에 4월 중에 위기가 극적으로 해소되는 두 번째 시나리오에서는 유가와 금리가 안정을 찾으면서 시장이 다시 안돌랠리를 펼칠 수도 있겠죠. 4월의 지정학적 상황이 우리 포트폴리오의 운명을 결정하게 될 겁니다. 결론적으로 이 리포트의 마지막 경고를 우리는 되새겨야 합니다. 역사는 반복되죠. 장기화된 고유가 현상 뒤에는 예외 없이 미국의 경기 침체가 뒤따라왔습니다. 이번에는 과연 다를 수 있을까요? 모든 신호가 경고등을 켜고 있고 4월이라는 시간표까지 제시됐습니다. 이제 질문은 우리 자신에게로 향합니다. 이 명백한 데이터 앞에서 우리는 리스크 관리에 들어갈 것인가 아니면 반등의 기회를 엿볼 것인가? 시장은 예측의 영역이 아니라 대응과 생존의 무대입니다. 지금이야말로 여러분의 포트폴리오를 다시 한번 냉철하게 점검해야 할 때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오늘 분석을 마치겠습니다.